120회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타이밍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예, 2부 회피쇼 시작해볼 텐데요. 이번 주 게스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이번 주에는 컨셔스 라이프를 지향하는 친환경 브랜드 위키드러브의 임가영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임 대표님은 환경과 동물 그리고 공존을 고민하면서 지속 가능한 삶과 섹시한 친환경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오늘 한번 섹시한 친환경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소개가 좀 마음에 드십니까? 왜? 와우. I don't know. 죄송한데 여기 영어 쓰면 예, 바로 잘리기 때문에 한국말로만 좀 해주시고. 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혹시 덧붙이실 뭐 소개 말씀 있으시면 카메라 보시고 우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조금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애슐리 림이라는 사실 수제화 브랜드를 호주에서 구축해 왔고요. 그 전에는 건축가로 일했던 이력이 조금 남다른 이력이 있어요. 건축가. 예, 그래서 호주에서 20년간 살고 이제 2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애슐리 림이라는 디자이너 슈즈 브랜드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결핍, 환경 문제나 동물 문제에 대한 이제 생각이 많아지면서 공백기를 좀 갖게 됐고요. 한국에 돌아오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론칭하게 된 브랜드가 위키드러버입니다. 미디어 패션쇼에 새로운 PPL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번 PPL은요, 새로운 개념의 우분 PVC 코팅 원단으로 라탄백을 선보인 이루나니의 대표 아이템이죠. 라탄백을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입니다. 네, 어디로 보내주시냐면요. 온라인 매거진 미디어 패션쇼, 유튜브 채널 TV 패션쇼, 팟캐스트 패션쇼, 그리고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패션쇼와 관련된 채널을 샵 TV 패션쇼 태그와 함께 공유하고 인증샷을 공식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이 투어 라탄백과 환경을 생각하는 세이브 더 어스 쇼퍼백을 증정해 드립니다. 이벤트는 6월 한 달 동안 계속됩니다. 네. 제가 살짝 만져보니까 요거는 여름에 굉장히 인기 있는, 이 만지니까 굉장히 시원해요. 네, 여기 소재가 라탄으로 보이지만 그 친환경 소재, 네. 우분 소재잖아요. 이 소재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인기템이라고 합니다. 요게 제일 잘 팔리는 거군요. 그렇죠. 요것도 예뻐요. 요것도 요 디자인도 있는데 요 색상에 실제로 여기에 스마일 이렇게 달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네. 달면 굉장히 예쁘게 캠핑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아주머니들 장 보러 가실 때, 아니고 아가씨들 캠핑 가실 때. 캠핑 가실 때도 장 보러 가실 때, 이마트 가실 때 이렇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는 6월 한 달 동안 계속 진행된다고 하니까 사실 6월이 좀 길 것 같지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빨리 신청하시는 분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호주에서 건축가를 하신 건가요? 네, 저희 집이 이민을 가서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나왔고요.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오셨고 네. 고등학교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그래서 호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됐고 사실은 패션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과생이었고 뭐 남다른 이렇게 능력이나 뭐 재능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너무 웃기는 거죠. 왜냐면은 저는 뭐 18살밖에 안 됐는데 스스로 그런 판단을 한다는 자체가 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인데. 네. 근데 이제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어쨌든 나는 크리에이티브한 일은 하고 싶은데 거기서 선택한 게 safe choice라고 하죠. 좀 안전한 선택. 그게 저한테는 건축학과였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career path라는 이런 직업에 대한 이런 회사가 있고 좀 안정적인 직업이고 사회에서 볼 때도 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반면 패션은 좀 제가 미술과도 아니고 뭐 탤런트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되게 어렵다고만 주변에서 하니까 빨리 꺾었죠. 그래서 이제 건축가로 해서 디자인 일을 했고 건축가로 7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도 항상 안에서 정말 내가 패션을 해볼 수 있을까? 하면은 정말 이거는 어떤 느낌일까라는 게 너무나도 항상 있었어요. 꿈틀꿈틀했군요. 꿈틀꿈틀한 지가 진짜 한 3년 돼서
사표를 던지게 된 것 같아요. 와 20년 동안 못 던지는 사표를 3년 만에 이게 DNA야. 그래서 브랜드 소개할 때 보니까 컨셔스 라이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자기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내가 결정하는 건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산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맞아요. 어떻게 네. 그렇게 잘하세요? 아 저도 단어 다 찾아봐요. 고등학교는 나왔어요 그래도. 한국에서 나왔어도. 예. 컨셔스 라이프라는 게 사실 한국에서는 아직 좀 생소한 단어라고 그러게요. 생각을 해요. 이제 컨셔스 패션에서 시작해서 이제 라이프로 더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이나 호주, 뭐 뉴질랜드, 영국 이런 데서는 영어 단어니까 아무래도 컨셔스 의식 있는 뭐 라이프라는 삶이라고 해가지고 좀 많이 활용되고 있는 말이 활용이라고 해야 되나 사용되고 있는 말이기는 해요. 이제 한국에서는 약간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 저는 이것도 그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될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내면으로 집중을 하면서 이 mental 웰니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워낙에 많은 사회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이런 우울증이나 불안감에 대한 그런 사회적 이슈가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OECD 국가에서 저희가 만약에 GDP 기준으로 9위 경제 순위 9위인데 거기서 자살률이 사실 지난 2년 동안 1위였어요, 한국이.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가져다주는 요소가 사실 이런 물질적이면 물론 물질적 좋아요. 저 돈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정말로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컨셔스 라이프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정말 자신의 심장의 소리를 듣는 삶이라는 가정하에 저는 이게 정말 개인에게 많은 행복을 필요하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맞아요. 20년 전에 리바이스가 먼저 했죠. 난 나야. 네. 아 그렇군요. 난 나야. 말씀 굉장히 잘하시네요 생각보다. 그래 그죠? 제가요? 네. 다행입니다. 전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아, 이게. 예. 아니 정말 가치관이 되게 뚜렷하고 발언을 섹시하게 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괜찮네요. 다행이네요. 오늘 예, 다행입니다. 한 명이라도 괜찮아가지고. 괜찮을 것 예.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호주로 가셔가지고 건축학과 건축을 이제 전공을 하셔서 네. 이제 뭐 건축가로서도 활동을 하신. 네, 그럼요. 이제 많은 재밌는 일들을 했고 또 되게 좋아했어요. 건축이라는 거를. 근데 건축도 어떻게 보면 패션과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긴 그럼요. 해요. 그리고 저는 슈즈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건축과 슈즈가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이게 둘 다 스케일, 이제 그 크기의 문제지. 사실 두 개 다 건축이나 구두나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좀 불편한 셔츠나 자켓은 하루 종일 입어도 그렇게 불편하거나 막 참을 수 있죠. 참을 수 있어요. 빡기지만 하지만 아니면 구두는 정말 그렇지 못하거든요. 아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뭐 중력을 사용하거나 뭐 축을 사용하거나 이런 디자인, 공학적인 디자인이나 그런 거는 많이 닮아 있고 또 이제 소재를 선택함으로 어떻게 사람의 발을 편하게 하고 어떻게 사용자를 편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닮아 있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순서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그래서 구두를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그랬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이 패션 중에서도 왜 하필 구두냐라고 했을 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초반에 깜짝 놀랐던 거는 이제 구두와 그 건축이 닮아 있다. 그래서 발바닥에 아치형 발바닥을 딱 떠올리면서 아 그러네. 아치형 다리가 막 떠올리면서 이거 웃어서 좀 힘들다. 예, 그래도 좀 뭐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웃어주세요. 예, 같은 멤버인데 뭐. 예. 아니 근데 건축도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뭐 프로젝트마다 좀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회사마다 또 잘하는 분야가 있고, 그럼요. 건축 뭐 디자이너마다도 잘하시네요. 좀 알아요. 근데 뭐 호주에서는 어떤 분야, 어떤 영역을 좀 담당을 하신 거예요? 예, 덴마크에서 나오셨던데? 응? 덴마크? 저 시드니에서 우선 공부를 하고 덴마크에서 1년 동안 있고 거기서 이제 마스터 과정에서 1년 동안 익스체인지 스튜던트라고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교환학생? 교환학생. 이런 의미로 1년 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호주로 다시 돌아와서 마스터를 석사 과정을 졸업을 한 거고요. 마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 음. 전부터 이제 워낙에 호주는 대학생 때부터도 일을 시작하는 거를 이제 좀 독려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을 계속은 했는데 이제 졸업생으로서도 일을 했고 한 4년 졸업 후에 사회 나와서. 사회 나와서 3, 4년, 5년까지 일을 하고 2014년도에 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저 이거 그만하고 패션 할래요 이랬는데 그 질문으로 어떤 돌아가자면 프로젝트? 이제 개인 집부터 많은 아파트들을 했고요. 그리고 병원, 그리고 이제 대학 건물 중에서 로스쿨 했었어요. 로스쿨. 예. 이런 좀 다양한 근데 분야가 그러니까 특정되지 않고 다양하네요. 왜냐면은 회사를 잘 옮겨 다녔어요. 한 회사에서 하신 게 아니고. 예. 아. 왜냐면은 말씀대로 회사마다 자신들의 역량이 있어요. 키워온 포트폴리오가 맞아, 있죠. 맞아. 예. 그래서 프로젝트가 좀 다른 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회가 올 수도 있지만 사실 다른 회사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큰 회사를 간 경우에는 그 큰 회사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 그런 회사를 다닌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건축을 하시면서도 이게 계속 새로운 것에 목말라 있으셨군요. 좀 그랬던 좀 것 그렇게 같기도 해석을 해요. 하는 게 좀 네. 맞을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러면서 이게 사실 건축도 어떻게 보면 그 크리에이티브한 그 직업군이 될 수 있는데.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포기를 하고 패션 쪽으로 아예 전향을 하신 건가요? 예, 패션이 정말 하고 싶었어요. 디자인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건축에서도 디자이너였으니까 아. 디자인을 했죠. 왜냐면은 외국은 저희 나라 이제 한국은 공학, 엔지니어링 쪽이잖아요, 건축이. 근데 외국은 아트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는 따로 있고 건축이라고 하면 디자인 쪽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했지만 재밌었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았고. 좀 어렵고 재밌고 멋있는 일이긴 한데. 예, 근데도 패션이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패션을 처음 선택했을 때는 굉장히 지극히 나의 익스프레션, 내 표현의 수단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원함이었어요. 제 꿈 하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거기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무섭기도 하고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뭐 남들이 시선 뭐 이런 것도 다 둘째치고 그냥 왜냐면은 건축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영어 표현으로 half-arsed 하면은 그 방면에서 전문가가 될 수 없다고. half-arsed가 뭐냐면 걸어드는 사람. 엉덩이 반쪽. 반반. 반을 주는 거죠. 내 자신을 온전하게 주는 게 아니라 반만 주니까 내가 뭐라고 천재도 아니고 반만 주는데 그게 되겠어요? 근데 저는 일 잘하고 싶었고 내가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자부심도 있고 잘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건축을 하면서 항상 패션을 생각하니까 이게 마음이 정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 당시 이제 남자친구도 야, 너 미쳤어? 네가 지금 무슨 패션이야? 주변에서 아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건축 디자이너로서도 이제 뭐 3, 4년 이렇게 경력을 좀 쌓아가면 이 쌓아둔 커리어가 좀 아깝지는 않았어요? 아깝지. 아깝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half-arsed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반쪽 인생은 살고 싶지 않았군요. conscious. 그 아까운 게 좀 계속 생각났을 법도 한데 근데 많은 직장인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이 저희가 지난주에도 오프닝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하고 싶은 건 있지만 지금 인생을 놓지 못해서 도전을 못 하거든요. 월급 이런 거. 월급 이런 거. 그럼요. 월급 맞아. 정말 커요. 맞아요. 사실 리. 호주에서도 제가 나왔을 때 제 시니어에서 보스도 대단하다고 하면서 저 뒤에서 저는 이제 나중에 들은 건데 그만둔 게 애슐리 대단하다. 대단하다고 월급 포기했다고.
이게 포기가 가장 힘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가 월급이고 하나가 탄수화물, 일리 맞아, 있어. 세 번째가 담배. 뭐 이런 아, 이런 이게 이런 얘기를 나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 이제 잘했어. 한국 사람이에요. 탄수화물.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은 동서양 상관없이 다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코치 분은 영국에 계시는데 이제 영국 경찰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코칭을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이제 자기 뭐 마인드셋이나 뭐 이런 컨셔스에 대해서 어웨어니스 이런 것들을 코칭하시는 분이 얘기를 들으면 거기서 이제 50대 남자분이 한 명 와서 난 경찰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근데 아빠 이제 데디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 나 이제 10년 뒤면은 퇴직인데 그냥 10년 동안 모르는 척 하고 이거 하고 퇴직해야 될까? 아니면은 이거 10년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될까? 야. 이거를 생각한다면 정말로 30대 초반, 20대 후반 너무나도 쌩쌩하고 많은 것들이 이룰 수 있는 나이잖아요. 사실 40대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진짜요? 생각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면은 방송하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길은 항상 보이더라고요. 길은 보인다. 근데 힘들어요. 힘들죠. 아니 근데 그 브랜드 런칭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 건축 일을 그만두고 나서 호주에서 브랜드 런칭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시드니. 그 과정이 좀 어떻습니까? 과정. 참. 이제 한 1년간의 이제 준비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준비 과정. 그 준비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어쨌든 신발을 디자인하는 것까지는 뭐 그림을 대충이라도 그린다던가. 신발은 하겠다라는 게 결정이 됐었어요? 이제 1년 동안 이제 그걸 결정한 거죠. 가방도 좀 해보고. 가방도 굉장히 건축적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근데 이제 무엇보다 신발을 만들어줄 분들을 찾았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촌뜨기가 와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대. 근데 패션 쪽에도 아니야. 뭐 이런데 거기에 믿고 누가 만들어준다는 거는 좀 큰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돌아봐도. 뭐 지금은 너무나도 다 알지만 그땐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저를 믿어주고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공장을 찾거나 이런 신발 장인들을 찾거나 뭐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생기는 게 신발을 하겠다고 결정하게 된 큰 계기기는 해요. 그럼 멘토가 있었어요? 멘토라기보다는 저희 공장분들. 공장 사장님. 예, 성수동 공장에 이제 과장님께서 이제 제가 호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할 때, 예, 제작을 한국에서 했어요? 예, 성수동에서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브랜드를 진행하면서 네. 신발을 만드는 거는 성수동에서 했고, 근데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어쨌든 호주에서 살았지만 한국 패션에 대해서 좀 자부심도 있었고, 잘 만든다고 또 스스로 생각을 했고, 호주는 사실 한국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지만 한국은 그냥 그 비트윈 그 중간에 사이에 끼어서 잘 몰라. 나 그거 제일 싫어한대.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맨날 제 거 보면서 너 그거는 어디서 났어? 뭐 그거는 어디서 샀어? 이거는 어떤 브랜드야? 얘기하면은 저는 사실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들도 많이 갖고 있는 편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뭔가를 한다면 한국에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뭐 이태리를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한국이 쉬웠죠. 어떻게 생각하면 또 어쨌든 제가 한국어를 하고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주저없이 그냥 많은 생각을 안 하고 한국을 당연히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야, 그러면은 그 브랜드 준비할 때 한국과 호주를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준비를 하셨겠네요. 예, 그럼요. 한국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 저희 이제 제가 그때 덴마크 갔을 때 네. 저희 부모님은 이제 한국에 재이민을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셨구나. 사실은 한국에 들어온 게 저희 아버지가 많이 위독하셨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백기를 갖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빠 덕분에 애슐림이라는 브랜드를 진행하면서 막 일을 하다 보면은 멈출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네. 다음 시즌 준비해야 되고 다음 시즌 또 나오고 다음 시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애슐림이라는 수제화 고급 수제화 브랜드를 할 때도 호주에서 그때 막 뭐 오프라인 스토어도 2개 있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구축을 하고 미국에 수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키워 나가고 있었는데 항상 마음이 편하진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패션이 굉장히 소모적이에요. 이번 시즌을 하면 바로 다음 시즌 준비해야 되고 이번 시즌 팔기 시작하면은 또 그거 땡처리 해가지고 다음 시즌 보여주고 또 그걸 소비하게끔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아니 뭐 다 좋게 얘기하면 더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데서 갈등이 많이 왔어요. 굉장히 소모적이고 소비적이다. 네. 항상 만들어서 새로운 걸 팔고 새로운 게 또 나오면은 신상이라고 해서 나머지 것들은 버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 패스트 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엄청난 환경 문제와 동물 윤리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패션을 하기 전에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살아도 됐지만 패션 산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 더욱더 알게 되죠. 사실 동물 가죽이 얼마나 환경적으로 안 좋은 건지 그 동물 윤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물 가죽을 만들어내야 하는 노동자에 대한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거기 그냥 그 지역이 다 훼손돼요. 쓰는 화학 제품 때문에. 그럼 첫 번째 브랜드는 일반 동물 가죽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예. 신발을 예, 만드셨고 예. 고급 이태리 수제화 뭐 이런 그러니까 이태리 가죽 진짜 좋은 가죽을 찾아다녔어요. 네. 한국에서도. 근데 실제 이제 그 브랜드를 전개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으시고 예. 두 번째 브랜드를 예.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도 사실 네. 아 이거 친환경으로 가고 싶은데 근데 나 같은 작은 브랜드가 이거를 어떻게 갑자기 멈추고 이거를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방법도 네. 모르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바꾼다 한들 무슨 변화가 생기겠어 라는 그런 체념적인 맞아. 생각도 좀 많았어요.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거기다 돈을 써줘야 되는데 아직 못 아니, 근데 따라오고 특히 얘기 좀 끊어서 죄송한데 그 애슐리 림 브랜드가 호주에서 인기가 있었어요? 예. 진짜? 예. 맞아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호주 전 수상 부인도 그러니까. 사고 이제 머세디스 벤츠 패션 위크라는 이제 세계적인 패션 위크가 시드니에서도 열려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매년 콜라보레이션 뭐 이런 걸로 나가게 되고 런웨이 슈즈로도 이제 다른 디자이너랑 콜라보레이션으로 나가게 되고 뭐 보그에도 상당히 몇 번씩 실리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신기한 게 신기해요. 보그, 엘르, 뭐 그라치아, 마리클레어, 인스타일 뭐 다 아는 굉장히 유명 패션 잡지에 또 소개가 많이 되셨더라고요. 예, 많이 됐어요. 호주 가면 그럼 굉장히 좀 뭐 길 다니기도 좀 힘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매장도 아니었어요. 있었고. 그 정도 아니고 편하게 다니는 걸로. 예. 예.